김경원 운용역의 스몰캡 연구소입니다. 운용역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 탐방하고 오신 건가요? 네, 오늘은 반도체 세정과 코팅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주 고객사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이러한 대기업들의 세정, 정밀 가공을 좀 담당하고 있는 아이원스라는 회사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네,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부품을 어떻게 보면 닦아주고 세정해주고 코팅해주고 그리고 어떤 필요한 부품들은 새로 또 만들어주고 이렇게 네네. 하는 어떻게 보면 장비와 부품의 사이 업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결고리네요. 장비와 그렇죠. 부품의 연결고리. 네, 그렇죠. 이 정밀 가공 사업 같은 경우 비중이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 되고요. 네네. 그리고 세정과 코팅 사업이 비중이 한 23% 정도 됩니다. 말 그대로 정밀하게 가공하고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이 장비를 만들 때도 부품을 이렇게 결합해서 장비를 만들기 때문에 그 장비를 만들 때 그 부분들을 이제 닦아주거나 가공해주거나 세정해주는 이러한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워낙 그 부품 물량이 개수가 많기 때문에 뭐 특정 물량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LCD 장비 그리고 반도체 D램 쪽의 장비도 전반적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IT 관련 기업들 중에서 뭐 실적이나 성장성이 돋보이는 쪽을 좀 일부러 찾아보신 건가요?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네. 아이원스 같은 경우도 제가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 네. 이 회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증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증설에 대한 실적이 좀 반영되는 시기가 오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크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았었고 마침 그 IR을 여의도에서 좀 했었기 때문에 저도 네. 한번 참여를 해서 회사를 명확하게 좀 분석을 하고 왔습니다. 네, 아이원스가 상장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은 기업이거든요. 네. 상장한 게 뭐 지지난해 2013년인데 네. 그 상장 이후에 계속한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네. 어떤 성장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탐방 이후 우리 아이원스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 우리 스몰캡 연구소만의 항목들이 있는데 네. 첫 번째 항목부터 살펴보죠. 먼저 밸류에이션 전구 2개입니다. 네. 높지 않은 점수네요. 네, 사실 이제 201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41배입니다. 네. 네. 뭐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장비나 부품 업체들이 40배 받는 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비싸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 회사가 40배인데 지금 2015년 실적 기준으로 주가가 지금 얼마 정도 형성돼 있죠? 지금 형성돼 있는 주가가 한 26,500원에 거래가 네네. 되고 있는데 이게 40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40배인데 주가가 안 떨어집니다. 네. 이것을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특히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느냐 그리고 혹은 이제 지금 성장에 대한 여력 그러니까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증설이 되고 나서의 2016년 EPS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를 싸게 보느냐 비싸게 보느냐가 네. 나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 실적이 40배지만 2016년 같은 경우 가면 20배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밸류에이션 10배까지 떨어질 수 있는 회사라고 좀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가 포인트가 뭔지에 대해서 밸류에이션보다는 성장성과 아이템 이런 항목들을 좀 더 명확하게 좀 보셔야 되겠다.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가의 흐름과 속도를 봐도요. 네. 운영령님 지금 이렇게 정배열로 가는 종목들 중에서 이격도가 큰 종목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격도가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온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마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40배면 순식간에 올라가서 40배가 됐다가 고평가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부분들이 네네.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이때까지 꺾이지 않고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해왔고 지금 2015년 기준으로 40배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주가 흐름상 특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밸류에이션도 특징적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항목 성장성으로 가보죠. 성장성에 대한 평가 전국 4개가 떴습니다. 네.
그 성장성을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 기관 쪽에서도 저도 이 종목을 한번 분석해봐라 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됐던 기업인데 나중에 굉장히 좀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분석을 좀 해봐라 좀 이렇게 좀 요청을 좀 받은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회사가 포인트가 뭐냐면 증설입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2014년도 작년에 매출이 691억 원 정도를 네. 기록했고 2013년도에 600억 원, 올해도 한 800억 원대 정도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공장을 하나 증설을 좀 하고 있고 이게 2015년 하반기에 완공이 좀 됩니다. 근데 이 공장을 증설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장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라는 회사가 연매출 11조 원 하는 장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큰 장비 업체인데 어디 기업인가요?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라는 이제 개별 기업이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기업인데 네. 이 회사가 없으면 우리나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네. 굉장히 큰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2015년 4월 달에 이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라는 회사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아이원스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다양한 의미를 좀 가지게 되는데 특히나 일반 공모주주에 대한 유상증자 말고 네네네.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거면 어떤 쪽에서 물량을 받아갔나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리고 왜 유상증자를 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네. 근데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가 100억 원대 유상증자를 아이원스에서 받아간 겁니다. 네네. 근데 그러면 밀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뜻은. 그러니까 네. 왜 밀어주느냐 요거를 좀 맞추고 싶은데 100억 원대 유상증자를 했는데 공장 투자를 할 때 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요게 캐파가 2천억 캐파 전용 공장을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공장을 지금 짓고 2015년도 올해 하반기에 완공이 되고 2016년부터 물량 하나씩 받아올 텐데 자,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라는 회사가 11조 원의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조 원 중에 세정과 코팅 그리고 정밀 가공을 할 수 있는 비중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1조 원에서 10%를 정도 빼면 한 1조 1천억 원의 시장 형성이 됩니다. 네. 시장이 나오는데 네네. 그 시장에 진출한다는 의미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원스가 유상증자를 투자를 받아서 그 공장을 내줬기 때문에 2천억 공장에 지금 캐파를 늘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4년도까지 600억 정도 했었던 회사가 네. 2천억 정도의 글로벌 장비 회사와 2천억 규모의 캐파를 늘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네. 약간 좀 긍정적으로 이 공장을 신규로 증설을 해서 풀캐파가 돌아간다고 가정을 그러니까 했을 때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가 3배 이상 커질 수 그렇죠.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어떤 네. 단서가 되겠네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가 2천억 캐파를 언제 풀캐파로 돌릴 것인가가 네네. 가장 중요한데 이 회사는 한 부품을 맡길 때 외주 공정으로 맡길 때 아이원스한테 맡기게 되면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한 부품이 물량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개 받으면 300억 매출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2개 부품을 받으면 600억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네. 매출이 600억인 회사가 네네네.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의 부품을 2개만 받아도 2개만 세정 코팅을 해줘도 600억 매출이 추가적으로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이 40배인 회사가 나중에 20배가 될 수 있고 10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2015년 기준으로 지금 반도체 부품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받아오는 밸류에이션이 한 15배에서 많이 받으면 20배까지 좀 받거든요. 네네. 그렇게 본다면 2016년 EPS를 굉장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글로벌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아이원스의 유상증자를 참여하게 되면서 네. 이 두 기업 간의 연결고리 네. 여기서도 나오게 되면서 어떤 그 1조 원이라는 시장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그게 그 시장의 성격 자체도 마치 내부 시장에서 어떤 수주를 받는 기업들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의 성격으로 그렇죠. 좀 수주를 받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네. 어떤 PER이 낮아질 수 있는 부분도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이템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템 전구 4개입니다. 네. 그 아이템을 이제 사업과 연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회사가 이제 정밀 가공과 세정 코팅, 그러니까 부품을 닦거나
코팅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라는 이제 장비 업체들, 네. 삼성 디스플레이도 장비를 생산합니다. 장비를 생산하는데 네. 그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조그만 부품들이나 굉장히 좀 정밀하게 가공해야 되는 가공 기술이 좀 필요한데 네. 실질적으로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나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이 자기들이 세정 공정을 하거나 아니면 정밀 가공을 하는 것보다 외주에 맡기는 게 오히려 원가 절감에서 더 좋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플라이드 마터리얼즈도 아시아권역에서 부품을 조달할 때 혹은 이제 미국에 공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부품을 가공할 때 자기들이 가공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이원스에 한번 맡겨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원가 절감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네. 100억 정도의 투자를 한 건데 이 공정 자체가 외주로 넘어오는 게 굉장히 좀 많아진다고 합니다. 회사 측이 알아본 바로는. 네. 그렇게 보면 글로벌 업체들, 장비 업체들이나 부품 업체들이 전부 다 이제 아웃소싱을 좀 맡기게 되는 게 좀 더 이제 단가가 좀 떨어진다면 아이원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수주 베이스로 네. 굉장히 좀 쌓아줄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이템 같은 경우 뭐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한 10% 내외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에 대한 이제 부품을 세정 공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오는 선에서 한 10% 마진율만 잡아도 만약에 2천억 정도의 캐파가 한 10% 이익을 낸다면 한 네. 200억 정도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아이템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쌓아주는 것에 플러스 이제 뭐 세정 공정 같은 경우는 약간 소모성이기 때문에 한번 닦고 다시 더러워지면 또 닦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적인 소모성 아이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틈새 시장의 아이템을 잘 잡았네요. 네. 예, 업황 보겠습니다. 업황에서는 전구 역시 4개가 떴습니다. 네. 이 밑에 나와 있는 자막은 누구의 말을 인용한 건가요? 네, 회사 IR 담당자분이 내년에 한번 보시자 좀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으신 부분들인데 전구가 지금 4개가 떴는데 2015년 기준으로는 3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6년 기준으로는 전 5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네. 2017년도 아마 5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약간 중립적으로 한 4개를 넣어드렸는데 우선은 2015년은 증설이 완료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2016년은 이제부터 그 증설에 대한 캐파를 물량을 받아올 시기. 그리고 2016년부터 그게 이제 하나하나 좀 받아오게 될 텐데 그러면 2천억 캐파가 하나하나 쌓여간다는 의미고 2017년 정도 되면 아마 유의미한 물량의 캐파가 굉장히 네. 좀 많이 활성화돼서 돌아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네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의 실적 우선은 2분기 실적도 아직 안 나왔고 앞으로 3분기 실적도 나와야 되고 4분기 실적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2015년에 대한 실적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지만 2017년, 16년부터 물량이 받아오게 되면서 실적 급증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지 않을까 좀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업황 측면에서는 2015년보다는 2016년과 17년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렌드와 리스크 확인하시죠. 트렌드 반도체 부품 그리고 증설, 리스크는 고객 의존도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진짜 좀 보고 싶을 만큼 주가의 네. 어떤 그 내용들 자체가 상당히 좀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뭐 이만한 그 증설을 확실하게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장기 투자자이신 분들은 네. 굉장히 좀 매력적인 회사가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 뭐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라는 큰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아무래도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리스크는 좀 있지만 증설을 확실히 했고 2016년에 실질적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리스크는 약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PR이 한 40배 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2015년 예상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한 8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근데 2016년 되면 이게 15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이거는 아무도 예측을 좀 할 수 없고 회사 측에서는 하나하나 부품을 받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네. 우선 2015년 예상 실적에 대한 EPS보다는 2016년을 기준으로 좀 바라보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우선은 적정 주가를 시가총액이 지금 2,700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한 최소 3,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네. 유의미하게 가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상의 영역은 어떻게 보면 물량을 얼마나 빠르게 받아오느냐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이원스 잘 들었습니다. 네, 김용영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몰캡 연구소 아이원스에 대한 분석 함께 하셨습니다.